자, 총괄평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보면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죠. 왜냐면 8은 이제 양수고요. 세제곱근은 홀수번 제곱했을 때 만드는 건데 당연히 이제 실수인 것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따라서 한 개밖에 없어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죠. 니은은 마이너스 1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맞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2는 음수고 4제곱근은 짝수번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12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겠고요. 자, 디귿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디귿은 625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아니라 그냥 625의 4제곱근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의상으로 x를 4번 제곱했을 때 이제 625가 되는 걸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고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배웠습니다. 따라서 허수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x 4제곱은 625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근은 총 4개가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은 틀린 거라서 니은만 답이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 시험으로 나오면 거의 1번, 2번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실수하기 정말 좋으니까 실수인 것을 물어보시냐 아니냐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별하게 방법은 없죠. 그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나왔고 x 제곱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2번 제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곱하면은 요렇게 된 게 7에 마이너스 2 해주시면 5라고 나오겠고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도 또다시 한번 제곱해 주시게 되면 2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죠. 자, a의 2x제곱이 2 더하기 루트 3일 때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해서 딱 깔끔하게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a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다?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a의 4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이랑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는 거겠고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분의 1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 다음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산이 지금 3 루트 3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두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근거계수 관계를 바로 사용해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9가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제 16이 될 건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의 연산법칙에 의해서 더하기는 곱셈으로 바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에 해당하는 16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4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자, 요건 최대값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치환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덩어리째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얘를 t로 치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은 어떻게 된다? 9의 x제곱에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따라서 앞에 붙어있는 뒤에 붙어있는 얘는 뭐가 되겠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쟤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1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한 형태의 어떤 2차 함수가 된다는 거겠죠. 이제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11이 이제 꼭지점에 잡혀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11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답은 맞았겠지만 이게 서술로 나오면 틀릴 만한 구석이 좀 있죠. 왜? 우린 치환했을 때 뭐가 바뀐다? 범위가 바뀌게 된다. 그럼 우리 t값의 범위를 새로 구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t라고 얘기하는 거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수에서는 정확하게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술기의 평균. 그래서 이 루트에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라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데 사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계산해보면 요만큼이라서 최대값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소수에다 이렇게 내고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적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정말 한 1점만 답을 주고 점수를 주고 나머지는 다 깎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지만 A가 양수고 B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A의 X제곱 또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무조건 다 뭐다? 치역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자, 뭐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발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별의 밝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뭐 나도 잘 몰라요. 그냥 A는 이제 절대 등급과 A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MA와 LA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M이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등급인 거고 광도는 L이 된다는 거겠죠. 뭐 그렇대요. B의 뭐 절대 등급 광도 이렇게 했는데 요거일 때 절대 등급이 4.8 그러니까 절대 등급을 M이라고 뒀기 때문에 요건 이제 M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 강도가 L이다. 그럼 요것도 이제 M이고 별의 강도 위에는 이제 L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다?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M 자리에다가 4.8, N 자리에다가 M 자리에다가 1.3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서 4.8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2.5의 로그의 KL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이 약분이 되면서 뭐 뒤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2.5 로그 K, 2.5 로그 K 가 왼쪽에 있는 건 3.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다? 로그 K죠. 로그 K는 5분의 7 이렇게 될 거라 K는 10의 5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죠.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X에다 얼마를 넣든지 간에 무조건 뭐만 넣어야 된다? 0보다 큰 게 나와야 된다. 그럼 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에서 X축 위에 붕 떠있는 형태의 2차 함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근이 없어야 되는 거겠고요. 판별식를 이용하면 로그 2의 n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될 거라서 뭐 로그 2의 n을 앞으로 묶어 주시게 된다고 하면 로그 2의 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 로그 2의 n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n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자연수 n값은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총 6개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8번으로 가죠.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호의 길이가 파이일 때 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타 S는 2분의 1 RL이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사실 다 풀 수 있는데 요게 L이죠. 요게 세타고요. 따라서 L 이퀄 R 세타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 파이는 R 곱하기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야 된다? 3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OAB의 넓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3 곱하기 3,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계산하면 4분의 9루트 3 2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죠. 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1사분면에 존재하는 어떤 각도에 대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2분의 9다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써주실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32분의 9 그럼 16분의 25가 되는데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이랑 코사인 둘 다 양수일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플러스만 나올 거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되겠다. 여기다 36을 곱해주시면 45가 답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4를 앞으로 묶어주시면
x-4분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보시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이 앞에 붙어있는 4가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인데 4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맞겠습니다.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뭐 둘 다 맞습니다. 왜? 코사인의 4의 x-2분의 파이의 최대 최소값은 원래는 얼마다? 1에서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앞에 붙어 있는 거랑 뒤에 붙어 있는 걸 2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2 해 주시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2 곱하고 2 빼 주시면 0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대는 0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4번 보시면 4분의 파이 콤마 2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4분의 파이 대입해 주시면 알겠지만 f의 4분의 파이를 넣어 주시게 되면 저 fx라고 했을 때 2 코사인 제로 마이너스 2입니다. 세타로 잘못 적었네요. 2 사인 제로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사인 제로는 1이기 때문에 뭐 결국 얘는 0. 그러니까 2를 지나는 게 아니라 0을 지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5번 보시면 2 코사인 4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맞죠? 왜? x를 x-4분의 파이로 바꾸시면 되는 거겠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2가 평행이동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변환이죠. 뭐 각변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볼게요. 미안합니다. 11번도 각변환이죠. 그래서 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 코사인 제곱의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뭐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2분의 요거는 이제 안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세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줘야 되긴 하지만 원래 같으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곱이 어차피 마이너스 2개 나오지만 그 제곱이라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뒤에 것도 바꿔주시면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사인 제곱 세타, 마지막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라서 뭐 1 더하기 1이라고 나오는 값과 똑같고요.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와 같은 것, 탄젠트죠. 얘는 뭐 탄젠트의 4분의 1 앞으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x 더하기 4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원래 이제 탄젠트 함수가 가지고 있던 주기는 파이입니다. 따라서 4분의 1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4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1, 2, 3, 4, 5번 중에 지금 4번이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라 2분의 1분의 2파이 해서 4파이가 똑같은 주기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3번 넘어갈게요. 뭐 사실 13번은 11번과 같은 맥락의 각변환입니다. 뭐 각변환은 안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좀 헷갈리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2라서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파이 플러스 세타는 180도에서 세타만큼 더하는데 세타 얼마인지 모르는데요가 아니고 뭐다 무조건 예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80도에서 좀 더 간 거니까 뭐 당연히 3, 4분면 존재하는 거겠고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똑같이 2분의 3파이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분자에 올라가 있는 건 코사인은 이제 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당연히 그냥 놓고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 해야 되겠다? 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sin x를 이제 t로 치환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쟤는 y는 t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3, t 더하기 5. 우리 예전에 썼던 어떤 형태다? 유리함수 형태다. 그래서 뭐 대가리자를 정리해 주시면 t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래프가 어디 있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우리 치환을 하면 뭐가 바뀐다?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sin x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
치역이 뭘로 정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고요.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겠고요. 요만큼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t에다 얼마 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3, 1일 때 최소값 1 이렇게 갖는 거라서 맥시멈은 3, 미니멈은 1 더해주시면 4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죠. 요 학교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5분의 파이 5파이분의 1 x 더하기 1과 sin x의 그래프의 교점 계수가라고 했는데 요건 뭐 연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고요. 그냥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 게 맞는 어떤 문제입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되게 여러 가지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그려볼 건데 잠시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되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어디까지 교점이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 것도 두 번째 주기 그리고 세 번째 주기 요렇게 그리고 네 번째 주기 요렇게까지 뭐 가겠죠. 그래서 뭐 점들을 좀 찍어보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5파이, 여기가 6파이, 여기가 7파이, 여기가 8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대값은 당연히 똑같이 다 얼마일 것이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최소값은 뭐 당연히 다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직선을 좀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은 우선은 플러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지난다? 여기가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5파이분의 마이너스 5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5파이분의 1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울기를 찾는 애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 요걸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점은 0,1이고요 B점은 5파이, 0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 X값의 변화량은 0에서 5파이니까 5파이, Y값의 변화량은 1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좀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도 똑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겠죠. 자, 내가 그림을 좀 짧게 그려가지고 그런 건데 요거를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한 주기를 더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8파이를 넘어서 어디까지? 10파이까지 가게 되는 거겠지. 여기가 9파이고요. 여기가 10파이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 10파이일 때 얼마를 지나? 여기가 1을 지나죠.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근데 요 함수 직선에다가 10파이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파이 약분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잘못된 거겠죠.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조금 더 완만하게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한다? 다시 그릴게요. 그냥 좀 삐뚤어져서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지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직선이 가운데 들어가 있게끔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겠고, 이게 그냥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비율이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은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교점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왼쪽 같은 경우는 1보다 위로 아예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최대값이 1인 어떤 상황에서는 교점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15번 같은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고요. 지나는 점을 무조건 찍어서 좀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죠. 자,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사인의 x-3분의 파이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를 구해주세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x-3분의 파이를 놓고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무조건 기본형이거든. 근데 이제 쟤는 x축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놓고 계산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뀔 거야? sin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t 값의 범위는 어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의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연장할게요. 쭉 연장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맨 오른쪽이 2파이가 될 거고요. 왼쪽에 뭐가 있겠어? 하나가 더 이렇게 왼쪽으로 나와서 가는 거겠지. 그러면 실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어딘가까지인데 사실 얘는 별로 관심이 없죠. 관련이 없죠. 왜? 우리 2분의 1 되는 거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되는 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누구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각에 의해서 사인 얼마가 2분의 1일까요? 당연히 30도 6분의 파이가 1이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사실 나는 이렇게 많이 좀 얘기하는 편인데 간만큼 가고 온만큼 온다. 그러니까 여기 갈 때 60도가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갈 때도 60도가 늘어나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몇 도가 될 것이다? 150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6분의 5파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얘기를 해서 t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150도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단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요렇게 x-3분의 파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6분의 5파이 왼쪽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주시면 결론적으로 2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7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뭐 정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린 걔네들을 각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 무조건 변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sin A는 2R분의 스몰 a, sin B는 2R분의 스몰 b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오른쪽은 2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뭐 2R이랑 2R 약분이 가능하겠고요. 뭐 A, B를 뭐 양변에다 곱하고 넘기고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B제곱이 C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뭐야? C랑 똑같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2번 B가 C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인 공식 중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분수식은 얘는 7대 5대 4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 적었죠? 4대 5대 7입니다. 미안해요. 4대 5대 7이다.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이 저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게 되면 ABC 이렇게 있는데 A는 4K, B는 5K, C는 7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분의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삼각형 ABC는 ABC를 더했을 때 무조건 180도일 거고 A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럼 저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B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비율만 알고 있더라도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썼을 때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K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다 약분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K 제곱에 마이너스 5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라 7분의 5가 답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 문제 요거는 사실 뭐 외웠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고요. 뭐냐면 내저번의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에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을 알고 있지 뭐 사실 내접원에서는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내접원이면은 뭐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A, B, C가 13, 14, 15 이렇게 되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는 보조선을 좀 3개를 그어볼게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를 그으면 삼각형이 3가지로 쪼개지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보조선을 하나씩 더 그으면 요렇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반지름이자 각각 삼각형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4가 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을 5라고 뒀을 때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O, 삼각형 ACO, 삼각형 A 잘못 적었습니다. BCO라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와 14와 13을 더해서 곱해주시면 되겠군요. 답은 84가 되겠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재에도 들어가 있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7이고 공차가 4라 그랬습니다. 나는 항을 쭉 적을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5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음수를 더하면 계속 작아질 거야. 하지만 양수를 더하면 전체 숫자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 일곱 번째 항이 마지막으로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음수가 나오는 마지막 항까지만 더하면 뭐가 되겠다? 딱 답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고 그게 최소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7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죠. 자, 뭐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왼쪽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에 시그마 k 콜 1부터 7까지 k제곱 그리고 k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분수 공식 이용해 주시게 되면 4 앞으로 묶어주시면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 4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뭐 우리가 있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4분의 1 써주시고요. 그리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15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겠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뭐 4에 뭐 쭉 1부터 넣어주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딱 3개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마지막까지 쭉쭉쭉 가면 7 넣어주면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될 거라서 어떻게 된다? 없어지겠죠. 따라서 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35 더하기 7 더하기 2분의 7 하셔가지고 2분의 91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뭐 P는 2, Q는 91 답은 9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2번 넘어갈게요. 뭐 요거는 안쪽에서부터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얘부터 계산해 주시면 시그마 j 콜 1부터 n까지 i 플러스 2j인데 자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엔 뭐다? j만 미지수다.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애는 뭐하면 그냥 숫자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j 콜 1부터 n까지 i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j 콜 1부터 n까지 j가 되겠죠.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다? j 어차피 늘 게 없으니까 i가 n개 있는 거겠고요. 뒤에 붙어 있는 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바깥의 거에다 넣어서 시그마 i 콜 1부터 시그마 i 콜 1부터 m까지 n 곱하기 i와 시그마 i 콜 1부터 m까지 n에 n 플러스 1 해주시게 되면 앞에 붙어 있는 거는 i라고 하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2분의 m의 n 플러스 1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없죠. mn의 n 플러스 1 해서 뭐 통분해서 계산해주고 하면 30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죠. 사실 2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건 어떤 수열을 1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건데
얘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SN이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SN을 알고 있으면 SN-SN-1을 해서 AN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시그마로 나오면 그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저게 나오면 그냥 SN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SN이 N제곱-2N이고요. N-1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네 두 개를 서로 빼주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AN은 2N-3인데 뭐 당연히 뭐 A1과 S1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AN은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시그마 K 이퀄 1부터 5까지 K제곱의 A 2K인 거니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K제곱의 2K-3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4K-3이요. 미안합니다. 4K-3이죠. 왜냐면 2K니까. 뭐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으로 공식을 써 주시게 되면 735가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24번으로 넘어가죠. 귀납법 증명 문제인데 자, 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랬을 때 귀납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1일 때 뭐 성립하겠고요. 뭐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양변에다 무언가를 더합니다. 항상.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요 무언가를 더할 때 우린 뭘 보여줘야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뭘 더하면 되겠어?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5의 k제곱. 왜냐면 n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k-1이니까 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했을 때 뭐가 되겠다? 그 다음 번째고 그거는 5의 k제곱이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도 5의 k제곱을 더하면 되겠고 나에는 그냥 뭐가 들어가면 된다? 얘네들 통분한 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통분한 식은 4분의 5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fk랑 gk 넣고 계산하면 15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56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사실 수원 요 교재 문제를 선정을 할 때 뭐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문제보다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공부 안 하면 다 틀릴 만한 그런 유형들을 좀 넣어놨고 혹시나 여기에서 좀 잘 모르는 유형들이 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서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겠죠.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